삼성전자 2023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룹 회계로 분석하고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4.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48.7%가 감소해서 영업손실 상태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TIOE 가정의 길, 스루프 세계를 위한 어떤 정리를 해본 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지켜왔던 제조원가 법칙의 가정은 우리 세계의 특징이 아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 두 갈래의 길이 있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을 들어가 볼 수 있지 않겠냐. 양자 이 물리 역학에 나온 얘기를 제가 좀 패러디해서 표현을 해 봤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27조 7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24.4% 매출이 감소했고요. 반대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7.8%가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경영 성적은 더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매 관리비는 10% 증가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영업 손실 9조 7천억 원대의 영업 손실을 나타냈습니다. 138% 영업이익이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률 22.9%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의 손익을 특별히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영업 손실은 낮지만은 법인세전 이익은 18조 9천억 이익이 났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기타 손익에서 이익이 29조가 난 것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당기 순이익으로는 전년보다 한 3조 원 정도 더 이익이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 원인은 뭐냐? 그게 기타 이익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 내역을 추적을 해보면은 기타 손익에서 배당금 수익이 29조 원이 들어온 것이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스피 기업들은 손익계산서를 영업의 손익을 기타 손익과 기타 비용 그리고 금융 수익과 금융 비용으로 분류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손익 쪽에서는 4,700억 대가 이 금융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뭐 여기 외환 차이도 있고요. 그 외환 차이도 그 차손이 좀 더 많죠.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69조 3천억 원대로서 12.3%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보다 덜 감소했다는 얘기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하게 됩니다. 수루풋율은 7.5% 하락을 했고요. 운영비용은 4.4%가 증가했습니다. 생산성 떨어졌고 수루풋 영업손실 11조 3천억 원대로서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 1조 5천억 원대가 더 손실이 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제품과 상품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제품 및 상품이라고 묶어서 표현하고 있고요. 반제품 및 제공품도 묶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WCAI가 4조 1,300억 원이 증가한 것이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더 영업 손실이 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은 이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금액하고 일치하게 나올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매출 재료비와 죄송합니다. 운영 비용으로 디카플링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AB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67조 8천억 원대로서 11.4%가 감소했습니다. 운영비용은 4.4%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그 운영 비용에서 그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3.8%가 증가했습니다. 재료 비율이 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을 하게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1차 추론과 모순이 됩니다. 이 추론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남기면서 진행하면서 해소가 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모순이 나오는 기업들이 종종 눈에 띄는데 확실히 그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쾌하게 가장 큰 원인이 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모순이 생긴 기업은 회계 투명성의 신뢰도에 에, 시작할 때 의문점을 자꾸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돼요. 어쨌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를 해보면은 PQ 총 제조 비용에 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WCAI가 회사의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하고 일치한다. 2단계까지는 매우 투명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을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7조 6천억 원대가 나갔으면은 재고가 6조 7천억 원대가 증가해야 되는데 4조 1천억 원대뿐이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갭 3조 5천억 원이 어디 현금이 어디 날라갔는데 그 어디로 날라갔느냐 묻게 되면은 그것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이요 해서 4조 원을 높게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5천억 원을 손실을 더 잡았다. 음, 이게 아까 그 이 모순하고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10조 7천억 원대가 집행이 돼서 8.4% 감소했어요. 그런데 직원 수는 6,166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이 1억 1,580만 원으로 13%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보너스도 없겠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서 그 저임금 사원들 때문에 평균 임금이 내려간 것도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공격적인 증설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면은 유형자산이 134조 5,800억 원대로서 11조 3천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회전으로서 1.73 배가 그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수르픈율도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내려가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8.7% 증가했습니다. 증설 투자 등등으로 해서 그 이자 부채를 더 차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자 보상 비율 20, 마이너스 21배로 나타나고요. 투하자본 그 이익률도 마이너스 4.5%로 떨어졌습니다. 투명회계 가정을 했는데 투명회계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 논리 도표로 표현한 거고요. 제가 투명성 법정에 쓴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한다 그러면은 투명 그 무죄 입증을 위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제시한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재고가 실제 물량상으로도 수량상으로도 재고가 늘었다. 그래서 회전율이 내려갔다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일반 회사들은 단가까지 표현하는데 삼성적으로는 관행적으로 구두 진술로 끝내고 있어요. 요거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언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부적으로는 계산을 해봤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은 이 구두 진술을 그렇게 믿을 거냐면 숫자로 제시를 해줘야 전년도 데이터도 얘기를 해줘야 검증이 가능한데 그냥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공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원재료 가격은 단순 평균으로 그 6%가 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은 단순 평균으로 8%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출 비중이 있는데요. 100%가 넘어버리는데 그 생략된 것은 내부 거래 대체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 평균을 계산하면은 7.5% 하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증은 됩니다. 제시된 그 내용으로는. 그래서 그 이 원가 상승이 5.2% 가격 상승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은 평균 7.5%그 하락했다. 거기에 가장 큰 요인이 뭐냐 그러면은 결론은 반도체 가격이 메모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48%가 하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옵니다. 가전 쪽에 TV와 스마트폰은 음, 가격이 올라갔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도 0.3% 크게 그 변동은 없습니다만은 결론은 반도체 쪽의 부진이 영업 손실의 원인이다. 그러나 매출 비중으로서는 23.5%뿐이 상당하지 않네요. 결국은 삼성전자는 TV와 그 스마트폰이 또 잘 돼야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 매출 비중 23.5%가 차지하는 그 매출 비중의 판매 가격 하락이 영업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수치적으로도 분석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 기준으로 그이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면은 117, 177조는 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고가 그 3분기까지 그 증가한 비율대로 계속 증가한다면은 177조를 하더라도 4조 7천억 정도는 이익이 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매출원가의 매직 산식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18%로 재고를 줄인다.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생산을 줄였다든지 그런데 증설을 해가지고 또 생산을 줄이기도 좀 어렵지 않느냐. 생산량 조절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재고를 결국 못 줄였죠. 그러면은 재고가 18% 줄면은 영업손실 거의 5조 원대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출 원가의 고질적인 그 문제입니다.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맞법을 부리는 것 같지만 재고를 감소하면은 영업 손실이 나온다는 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원가 세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저는 끊임없이 주장할 것입니다. 스루폿 회계로 예측을 해보면은 에, 매출을 186조를 하더라도 이 재고 증감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영업 적자 1조 한 7천억 원대가 예측이 됩니다. 어, 할 수 있는 선까지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뽑아 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흑자 손익분기점을 어느 정도 해보겠느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아까 3분기까지 4회전을 했죠. 그러면은 연말 예측보다 4.7% 정도 더 노력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매출을 더 증대해서 재고를 줄이든지 아니면 생산량 조절을 통해 가지고 재고를 줄이든지 결론적으로는 꼭 이 194조 매출이 일어난다기보다도 매출 증가 효과에 의한 것을 상징적으로 산출한 금액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2조 한 3천억 원대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그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스루폿 회계 기준은 186조 원대로 계산이 되고 원가 회계 기준으로는 177조 원, 거의 9조 원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왜 나오냐 그러면은 오랜 기간 분석한 경험, 통계치에 대한 4분면 매트릭스인데요. 재고가 증가했을 때 스루폿 회계상으로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합니다. 영업 손실이 더 났죠. 여기까지는 맞는데 판매 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폿 회계에는 인플레이션 완화 기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예측은 예가가 높게 나왔죠. 뭔가 특별 원인 변동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실제 매출액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 흑자가 났을 때 손익분기점 매출 예측 관계로 이렇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원가회계 매출원가 산식의 한계가 드러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72,500원으로서 연초보다 17,200원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218% 선으로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이 492조나 되네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 아마 40조인가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삼성전자 하나가 차지하는 에, 그 상징적인 비율 금액이 어,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또 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5% 이상 주주보명을 보면은 삼성생명보험이 8.68%, 연금공단이 7.53%, 브렉락 펀드 어드바이저가 5%, 삼성물산이 5%, 그리고 외국인 전체적으로는 53.33%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팔고 사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국민 내국인들이 시장에서 사는 물량은 한 요거를 다 더한 거를 빼면 한 75%가 나오는데요. 한 25%를 국내 기관들이 사고 있다는 얘기고 국내 증권기관까지 포함한다면은 개미들이 사는 이 주식 포션이라는 것은 얼마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외국계 기관이 53%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는 이제 한국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외국 자본이 지배한다. 이렇게 그냥 인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